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세금을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줄여줘갖고 이것을 환급받거나 아니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줄이는 것이죠. 절세는 어떤 이제 수익률을 올릴 때는 항상 위험이 있으면 수익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높이려면 항상 어떤 대가가 따르고 위험이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수익률을 높이는데 위험이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절세라는 거죠. 그만큼 절세는 반드시 내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세금을 줄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일 걸 다 들어쓴 다음부터 이제 정말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높이는 활동을 먼저 해야지 절세 상품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수익을 높이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안전하면서 공짜 수익을 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ISA나 연금저축펀드, 뭐 연금보험, 해외펀드 비과세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먼저 ISA 계좌 최근 들어서 뭐 올해 가장 화두였죠.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한 가지 계좌로 예금, 적금은 물론 지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여기 계좌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통합계좌 잡는데 막대한 혜택을 줬죠,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을 넣습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고 보면서 은행이나 지금 증권사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계좌안을 보면 예금도 넣고요. 이 ISA라는 계좌 안에서 보면 예금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펀드, 그 다음에 기타 금융상품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있는데 예적금은 이제 은행 상품을 넣는 거고요. 자산운용사에 펀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증권회사나 이런 상품을 넣는데 계좌는 금융상품을 이제 싸는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와는 달랐던 게 과거에는 뭐 하나의 펀드만 가입해서 증권사 상품만 하나 있다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용 상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됐었을 경우 한마디로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 안에 있는 투자 상품들의 비중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조금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IS 계좌 안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키우고요. 또한 예금이나 적금 이런 부분을 좀 늘려야겠죠. 반대로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운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 예금 적금을 많이 빼고요. 그 다음에 펀드 중에서도 채권형 펀드에서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중을 키워야 되고요. 또 기타 금융상품 중에서도 안정형 자산에서 투자형 자산으로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할까요? 과연 비과세죠. 비과세가 뭐냐? 예적금을 넣었어요. 제가 예금을 1년 만기 상품을 1,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만기 때 이자를 2% 주기로 했습니다. 그 만기 때 200만 원을 세전으로 받죠. 근데 세금이 15.4%가 붙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에서 15% 정도 되니까 봤을 때는 지금 20만 원, 30만 원 선이 되겠네요. 3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 170만 원을 내는 거죠. 그 30만 원은 세금을 내는데 여기 안에서 1,0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하면 만기 때 200만 원 이자를 그대로 받는 거죠. 즉 30만 원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펀드에서도 세금을 내는 펀드가 있죠. 주식형 펀드는 여기 안에서 어차피 주식형 펀드는 배당 소득세 외에는 세금이 안 나오고요. 채권형 펀드들 같은 경우 세금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혼합형 상품들 같은 경우는 채권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에서도 세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ISA 계좌 안에서 운영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것을 바깥에서 그냥 내가 펀드를 가입했다면 똑같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세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ELS라는 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펀드인데 펀드는 지수가 빠지면 손실이 나고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죠. ELS는 지수가 빠지더라도 왕창만 안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거죠. 올라가면 뭐 당연히 저거 하겠지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펀드는 이제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것이 고위험 상품들하기에는 좀 부담되고 은행 예적금 넣자니 너무 심심하고
중간이 있죠. 바로 중위험 중수이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의 대표적인 것이 ELS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ELS 같은 경우 평균 이제 수익률이 또 5% 내외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금융상품도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있죠. 그러면 수익이 나더라도 ELS 같은 경우는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만기가 3년인데 3년치자라고 하면 5%지만 15%가 나오죠. 3년 동안의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면. 그러면 세금의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데, 또한 지금 종합과세가 1년에 2천만 원까지 되는데, 이게 3년 동안 가다가 3년 뒤에 수익을 내줄 경우는 이게 1억 들어가면 15%면 1,500만 원이죠. 그러면 뭐 다른 것들도 여차저차 하면 1억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종합과세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종합과세 걸리면 이게 합산이 됩니다. 다른 15.4%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IS 계좌를 잘 활용을 하면 ELS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넣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봐볼게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IS 계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이기 때문에 넣는 게 좋죠. 근데 왜 욕을 먹을까요? ISA 계좌를. 바로 이 계좌를 어떻게 활용할 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과세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투자금을 넣어서 하면 되는데, 직원을 가면 은행 가면 은행 상품만 가입하라고 하고, 증권회사 가면 증권회사 상품만 가입하라고 하지, 정말로 그 고객을 위해서 ISA 계좌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데가 없고 파는 데 급급하고 있죠. 지금 보면 ISA 계좌 수는 굉장히 많은데 평균 들어간 금액을 보면 뭐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바로 금융권 직원들이 워낙 회사에서 이제 쫀다라고 하죠. 니네들 이거 팔어. 할당을 줍니다. 뭐 몇십 개씩 하루에 뭐 몇 개씩 팔어. 그러면 결국엔 자기가 가입하든지 이제 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그냥 10만 원, 20만 원 넣어줘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입한 것들 중에서 대다수는 은행이나 증권사 지인들을 가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면 2천만 원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 5년간 1억을 넣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용을 할 때 IS 계좌에서 첫째 연도에는 IS 계좌 안에서 2천만 원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첫째 연도에는 조금 수익률 높은 것들로 해도 부담이 없죠.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면 1억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충분히 받으려고 하면 안전한 것들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1억이기 때문에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입 후 5년간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즉 중간에 뺐었을 때는 이 비과세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항상 절세 상품은 똑같습니다. 절세 혜택을 주지만 이것을 중간에 깼었을 경우는 그동안의 어드밴티지를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 국가에서 이렇게 비과세 상품 같은 경우를 주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노후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향후 뭐 2060년 이때 가면 다 고갈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적고 국민연금 타갈 노인들의 수는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기대하기는 쉽진 않고, 정부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이런 것들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정부에서 이것들을 다 케어하기 쉽지 않으니까 개인들 니들이 직접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계속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 뭐 비과세 계좌를 계속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끌라고. 그렇기 때문에 5년간 꼭 유지를 해야겠죠. 연간 소득이 대신에 5천만 원 이하거나 소득이 있는 가입자 같은 경우는 3년 이후에 중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ISA를 어떻게 하면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그동안 욕만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회카드 있으면 이거 남을 해칠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회를 뜰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회를 뜨자는 거죠. IS의 혜택을 보겠습니다. 세제 혜택이 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 그러니까 수익률 높은 상품을 해갖고 이자가 많이 받더라도 세제 혜택이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이 갖고 가야 될 거고요. 1년간 250만 원에 대해서 비보장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간 25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넣었을 때는 10%의 수익이 나더라도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5년 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있으면 250만 원 보면 2.5%만 수익 나더라도 250만 원을 채울 수가 있죠, 수익을. 근데 이게 넘어가면 그거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250만 원씩 수익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째 연도에는 좀 고위험 상품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둘째 연도에 4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그러면 중위험 중수익. 셋째 연도에 6천만 원이 되면 뭐 중위험 중수익. 넷째 연도에 8천만 원이 되죠. 그랬을 때는 좀 더 안정형. 1억이 되면 2.5%짜리 예금만 넣어도 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연도마다 처음에는 고위험 상품이 대신에 수익률이 높은 것들, 마지막으로 갈수록 안정형 상품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천만 원씩 매년 채우기 힘드신 분들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소액이라도 넣고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예금보다는 아무래도 이율이 높은 것들로 넣는 것이 낫겠죠. 예금은 IS 계좌 아닌 데다가 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 계좌에 넣는다고 해서 손실을 날 때가 있죠. 펀드는 특히나 원금 비보장 상품인데 손실을 날 경우는 원금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만들어준 세제 혜택이 있을 뿐이지 정부에서 원금 보장은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운용을 잘해야 됩니다. 뭐 IS 계좌든 뭐 펀드 계좌든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보고 경제 상황에 맞는 그런 펀드의 리밸런싱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ISA는 두 가지가 있죠. 신탁형 ISA가 있고 일임형 ISA가 있습니다. 근데 신탁형 IS가 수수료가 작죠. 근데 수수료가 이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까 그 IS 계좌 이 껍데기 안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에 대한 수수료는 또 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무조건 낮은 게 좋다. 일임형 ISA는 한마디로 증권회사나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운용을 해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펀드는 손실을 날 수 있다고. 또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손실을 난 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고객한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있는 대로 내고 수익이 못 났을 경우는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탁형을 넣고 대신에 운용을 본인이 좀 잘 하는 부분, 또 강의 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ELS 같은 거 넣는 거죠. ELS 이제 보통 지수, 뭐 한국 지수와 최근에 뭐 홍콩 H지수 많이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분산 투자하는 거죠. 어떤 거는 이제 뭐 한국과 뭐 중국, 지금 중국 지수 많이 빠졌으니까 중국, 아니면 한국과 미국, 아니면 뭐 원자재 지수 지금 뭐 WTI 같은 거 많이 빠져 있죠. 원자재 지수를 기초자산을 했던 DLS 같은 그런 것들을 편입을 하면 여러 가지 나눠서 넣더라고 보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깔면 굳이 내가 경제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이 빠졌는지만 잘 보고 거기에 맞게끔 ELS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